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송영길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렸다가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이들 가운데 2년 전에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바로 중국 상해에서 규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송영길과 여기 이정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돈 봉투를 전달했던 사람들, 윤관석, 이승만, 강래구 이런 사람들이 모두 상해에서 함께 여행도 하고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을 둘러봤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동행자 중에 5명이 이번 봉투 사건,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들이 오랫동안 사적으로도 이 인연을 맺어왔고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동안 돈으로 통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표를 사는 뭐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들의 돈 주고 받는 그 상황에서 녹취록을 보면,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뭐 오빠 부르기도 하고, 또 돈을 새로 받아간 사람은 형, 우리에게도 돈 봉투 3개 줘. 이렇게 받아갔다는 걸 보면, 자, 이들의 그 관계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식의 당 안에서 사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마치 이너스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렇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은 2019년 4월 26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경상도와 강원도 등의 다수의 원외 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出국했습니다. 임시정부 청사를 탐방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여행 중에 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인민일보 관계사 등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여행 내내 송영길 당대표 우리 내년에 국회 가자 하는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도 송영길 당대표가 되기 전이었는데 송영길 당대표가 된다. 내년에는 국회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 간에 이렇게 친분과 그리고 결기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자 이 이정건의 개인 일탈이라고 했던 송영길의 이 해명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정건이 개인적으로 했다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같이 만나서 해외 뭐 여행이랄까 탐방이랄까 이런 일정도 함께 하면서 자, 이렇게 자기들 간에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송영길이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포섭해서 조직을 꾸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 여행도 그 과정의 일부였다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행 전에는 송영길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지역위원장들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은 당시 동행자 중에 송영길을 제외하면 유일한 현역 의원 신분이었습니다. 함께 중국 상해를 찾은 이승만, 이용빈, 허영 의원 등의 원외 위원장들은 그 이듬해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의 해외 여행 동행자 가운데 윤관석과 이승만, 그리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이정건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그리고 박영수 전 보좌관 등 5명은 2년 뒤에 치러졌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돈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5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해외여행을 갔던 5명. 그런데 이들은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지역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는 윤 의원과 그리고 이승만 의원 등을 포함해서 송영길 경선 캠프자 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이 중에 5명이 위에서 설명한 이 5명이 송영길과 중국 여행에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것도 스스럼없이 대화도 하고 그런 과정에 이렇게 쭉 결탁했고 또 결합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이정근이가 나중에 박 씨로부터 뭐 수사를, 박 씨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는 것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 뭔가 당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자신에게 자신이 버림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검찰에게 이것을 다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정근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녹취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 노트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정근이가 기록해놓은 노트도 있다. 그래서 녹취 플러스 노트까지 이정근은 돈을 받고 전후 사정까지 검찰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그걸 보고 이 조응천 의원은 플리바게닝 같아. 말하자면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자신이 구형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검찰은 아니라 다를까 구형을 3년으로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이정근의 형량은 4년 6개월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모 씨로부터 한 10억 정도 받았는데 이 수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면서 나 누구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청탁을 부탁했고, 또 청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아 쓴 돈이 아주 재질이 나쁘다 해서 3년 구형을 했지만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중국 여행을 떠난 그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9년 4월 달에 그때는 여야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처리를 두고서 극한 대립을 벌일 때였습니다. 당시 여당이든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봉쇄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몸싸움이 벌어지고 했는데 결국 양당의 의원 다수가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과 윤 의원 등은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그래서 그 당 안에서도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참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선거 때 이렇게 중국이나 이렇게 해외로 여행 가면서 탐방하면서 이렇게 결속하고, 자, 그 다음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 하니까 이 송영길에 대해서도 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들 간에 뭐 호칭을 봐도 오빠, 뭐 형 이런 걸 봐도 이들의 여사로운 관계가 아니다 하는데, 이정근이가 지금 여기에 입을 불모 진술을 술술 함으로 해서, 자, 이들이 오랫동안 꾸며왔던 일들이 다 들통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송영길이가 이때 당 대표가 되려 했던 것도 그렇고, 당 대표가 되고 나중에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재명과 송영길이가 그렇게 결탁했다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이낙연에게 불리한 뭐 조항이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낙연 떨어졌고, 그리고 당 대표 되고 난 이후에도, 자,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낙선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갑자기 느닷없이 서울시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준 것도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명의 비리를 덮어주고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의 맥을 따라 이어진다 하는 점에서, 자, 이들은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정말 무시무시하다 하는 생각도 함께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폭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